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역자 우지석입니다. 일본이 전략 수출 물자 규제를 강요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정식으로 발표함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반하장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일본 미디어를 통해서 번역이 되어 나와가면서 이것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일본과 한국의 한자어를 가지고 한일 양국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과 일본은 같은 한자권 문화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한자, 물론 일본은 한자 약자를 쓰고 있지만은 모두 뜻이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한 95% 이상은 거의 뜻이 같지만은 일부는 똑같은 한자를 쓰지만은 의미가 다르거나 사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정치권들에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이것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참 안타까웠지만 우리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을 때 일본에서 노씨 사망이라는 신문에서 표제어를 쓰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문제가 됐었죠. 어떻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죽었다고 시를 쓰느냐라고 하면서 국민 정서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본에서는 이 시라는 말을 현직 일본 총리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도 시를 붙여서 씁니다. 뭐 안 좋을 때만 쓰느냐?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의미의 기사를 쓸 때도 시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뜻이지만은 사용법이 조금 다르다.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기사를 한번 볼까요? 자, 그 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시로 검색을 해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아베 총리가 트럼프 씨에게 판 국익의 내용, 이렇게 하면서 트럼프 씨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아베 총리가 트럼프 씨에게 판 국익의 내용은 무엇이냐? 2019년 5월 29일자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베 씨, 트럼프 씨라고도 나오죠.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은 트럼프 씨는 27일 아베 씨와의 정상회담 모두에서 기자단에게 8월에 좋은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자, 보세요. 트럼프 씨, 아베 총리라고 안 하고 아베 씨라고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서거하셨을 때 노씨 사망이라고 했었을 때 이 씨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한자 하나가 정말 간단한 것 같은데 뜻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또 한 나라 양국 간에 이렇게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적반하장이란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사와 한국의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기사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한마디 적반하장, 도둑 번역이 키운 한일 갈등, 이렇게 해서 적반하장이 도둑으로 번역이 되면서 갈등을 키웠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기사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본 기사, 마이니치 신문의 기사인데요. 한류 패러다임, 문 대통령은 느스또, 이게 이제 도둑이란 뜻이거든요. 다케다케시 또 이따노까, 도둑이 너무 뻔뻔스럽게 이야기한다 라고 말한 것인가? 프로 번역사와
분석을 해 보았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고요. 또 이 기사를 보면은 서일본 신문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문 대통령의 발언, 이게 번역이 되면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는가 보도. 아까 좀 전에 나왔던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으스토 타케다키시, 뭐 도둑이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더 잘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전문가는 가해자가 가해자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뭐 태도를 바꾸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는 게 낫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이 도둑이라는 말이 글쎄요, 일본에서 상당히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뭐 민폐 이런 말도 그렇지만, 자 보세요, 대통령이 도둑놈이다라는 말을 쓴 것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 너무 격없는 표현 쓴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보세요,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격이 없는 표현인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가해자가 좀 정색을 하면서 태도를 태도를 바꾸어서 한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이렇게 같은 표현입니다만은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일본어로 이야기를 해볼 테니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삼각関係, 삼각関係, 유료, 무료, 사기. 어떤가요, 여러분? 대충 감이 오시나요? 제가 삼각관계, 유료, 무료, 사기, 한국어로 하면 이걸 일본어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발음이 비슷한 한자어들도 있습니다. 물론 발음은 다르지만 뜻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요. 합보비징, 팔방미인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팔방미인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나요? 뭐 영어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멀티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을 멀티플레이어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뜻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뜻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일본에서는 팔방미인이 이것저것 조금씩 하다 보니까 무언가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없을 때 팔방미인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에게 와타시 합보 비즈니스노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내가 팔방미인이라서.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재수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한자어와 한국의 한자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일본의 일왕이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를 하면서 통념을 금치 못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통념이었나요? 뭐 이런 단어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통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쓰는 말이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사죄하기 싫어서 없는 단어 굳이 찾아서 쓴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자, 그런데 한나라의 수장이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좀 품격 있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잘 안 쓰는 단어지만 이런 단어들을 찾아서 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자, 적반하장도 마찬가지죠. 사자성어잖아요. 어때요? 격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어로 번역이 되면서 도둑이라는 말을 썼어요. 일본 사람들은 신용이라든지 신뢰 이런 걸 상당히 중요시하는 사회이다 보니 도둑, 민폐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은 정말 기분이 나빠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신뢰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자, 한 나라의 수장이 말을 했다. 너무 격이 없는 말 아니냐. 일본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거는 어때요?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이렇듯 제가 지난번 방송 때에 일본에서 그 통역사들이 통역을 잘못을 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 하면서 통역사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이런 번역이 또 이렇게 화제가 되었네요. 자, 오늘은 한국과 일본의 한자어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통역자는 한국과 일본의 커뮤니케이션 상에서 발생하는 갈등, 그리고 이러한 갈등,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통역자 우지석이었습니다.